다음으로 DNS의 수학교수 학습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NS는 수학습에서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DNS 하면 기억해야 될 것이 놀이를 교수학습에 접목시켰다는 점입니다. DNS는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념 형성의 3단계, 수학학습의 6단계, 4가지의 수학학습 원리를 제시하게 되고요. 수학학습을 놀이를 통한 구성적 활동으로 보고 이것이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속성판, 다진수 블록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DNS는 수학학습이 교사의 주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내발적 동기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게 됩니다. 즉, 수학학습이 자발적 동기에 의해 근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러기 위해서는 수학학습에서 놀이로 조직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로 인하여 수학적 구조를 내포한 학습 상황에서 수학적 구조의 구성과 응용이 통합적 인격 형성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피아제가 제시한 수학 개념의 발달 이론 단계에 따른 것이고 이것이 실제 학습에 적용된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념 형성의 3단계는 놀이 활동에서 출발하여 구조화를 거쳐 개념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으로 1단계에서는 의식적인 목적이 없는 놀이 활동에 따른 자의적인 반응 단계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단순 놀이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단계는 중간 단계로 놀이 경험에서 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개념의 부분적인 구성이 이루어지면서 최종 단계를 나아가기 위해 거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3단계는 최종적으로 개념이 형성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개념이 형성되게 되면 개념이 정착되게 되고 이 정착된 개념을 응용 발전시켜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 DNS는 연속적인 개념 형성의 사이클을 통해 수학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렇게 개념이 구조화되면서 열려진 사고가 수학적 사고의 본질이라고도 주장하게 됩니다. DNS는 개념 형성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으로 학생의 수학학습은 자발적인 학습 동기에서 시작하여 수학적인 상황인 놀이를 통해 조직된 학습으로 발전하고 수학적 구조를 내포하고 있는 학습 상황에서 수학적 구조의 구성과 구조를 응용하는 학습의 과정을 통해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학학습을 놀이를 통한 구석적 활동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6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였는데요. 1단계 자유놀이, 2단계 구조화된 게임, 3단계 공통성 탐구, 4단계 표현, 5단계 기호화, 6단계 공리화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유놀이 단계는 말 그대로 아이들이 교구를 자유롭게 다루는 단계를 말하는데요.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조작 활동, 자유 탐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교구는 수학적 개념이 내재된 교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그 이후 단계에서 교구 안에 내재된 개념이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학적 개념이 내재된 교구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가 인위적으로 구성을 하여 제시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구조화된 게임 단계입니다. 아이들은 자유놀이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규칙성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규칙을 지키며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바로 구조화된 게임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자유놀이 단계에서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수학적인 구조를 학습시키고자 할 때는 게임의 규칙에 수학적 구조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땐 DNS가 고안한 속성판, 다진수판과 같이 구조화된 교구를 사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3단계는 공통성 탐구 단계입니다. 각각의 게임 속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특정 개념의 수학적 구조를 파악하는 단계로요. 이러한 학습 능력이 갖춰질 때 아이들은 특정 개념의 예, 정례와 발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예들을 분석해서 서로 공통된 추상적인 성질을 찾아낼 수 있고 주어진 개념의 예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공통성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4단계는 표현 단계인데요. 표현 단계에서는 특정 개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들로부터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하고 이 공통적인 요소를 포함하면서 개념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 단계입니다. 이때 표현 방법은 간단한 그림, 언어적인 방법,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예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연필 한 자루, 두 자루에서 자루라는 개념을, 책 한 권, 노트 한 권 등에서 권이라는 개념을, 구슬 2개, 사탕 3개, 돌멩이 5개와 같은 것에서 개와 같은 개념을 추상화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추상화가 온전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을 추상화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림이나 표, 그래프, 벤 다이어그램 같은 표현 방법을 다양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브루너의 EIS 이론을 공부했었는데요. I에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영상적 표상을 이용하는 것이 표현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단계는 기호화 단계입니다. 기호화 단계는 표현 단계에서 주어진 개념을 표현하는 것을 기술할 때 언어 또는 수학적으로 적절하게 기호화된 형태를 사용하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아동 나름대로 기호화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경험도 필요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통일된 방법으로 기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어진 개념을 표현한 것을 기술하고 언어와 기호화된 형태를 사용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인 공리계의 기초가 되고 이들 각 부분은 각각 공리로 작용하여 이후에 정리로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공리화입니다. 공리화 단계는 정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초 부분의 기술에서 출발하여 게임의 규칙을 사용함으로써 도달한 부분의 기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리화 단계는 아동이 주어진 개념을 포함하는 수학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을 체계화하여 순서 관계를 확립함으로써 형식화를 위한 초석이 되는 단계입니다. 초등학생에게는 놀이나 게임의 규칙에서 공통성을 찾고 이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거나 기호화해서 설명할 수 있는 과정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DNS의 수학학습 원리 6단계에 따른 수학 장면을 살펴보면서 DNS가 고안한 수학 교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받아올림이 있는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의 덧셈이 나와 있습니다. 자유놀이 단계에서는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10진수 블럭, 이후 배우게 되는 다진수 블럭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딘즈 블럭이라고도 부릅니다. 수 모형을 주고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수 모형으로 활동을 하게 합니다. 아이들은 수 모형을 이용하여 숫자를 만들기를 할 수도 있고 덧셈을 할 수도 있으며 모으기 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사가 제시한 구조화된 게임 단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10모형 2개와 1모형 3개, 10모형 1개와 1모형 9개를 합하면 어떻게 될지를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0모형 1개와 1모형 5개, 10모형 2개와 1모형 7개를 합하면 어떻게 될지도 찾아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구조화된 게임 단계를 통해서 일정한 규칙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규칙 발견을 하며 아이들은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끼리 더해준다는 사실과 1의 자리에서 받아올림이 10의 자리 숫자 위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이를 기호화하기 위한 전 단계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고 그림으로 표현된 것을 다시 수학적 기호를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23 더하기 19라는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를 구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이 공리화까지 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DNS는 이러한 놀이학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구를 고안했는데요. 크기, 모양, 색깔이 다른 속성 블럭, 그리고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수학의 구조를 지도할 수 있는 다진수 블럭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속성판은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정삼각형, 직사각형, 원 등의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기, 두께, 색깔을 다양하게 제시한 것이 특징입니다. 즉, 사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한 속성들을 같은 것과 다른 것으로 분류하게 하여 수학의 구조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고, 다진수 블럭 여기서는 3진수, 2진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10진수 블럭, 10진수 블럭을 딘즈 블럭이라고도 합니다. 딘즈는 DNS를 옛날에 불렀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학 시간에 사용하고 있는 수모형이나 그리고 속성 블럭, 비슷한 패턴 블럭 같은 것들이 DNS에 의해 고안된 교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DNS는 수학학습 지도의 6단계 이론을 주장하면서 수학학습을 위한 4가지 원리를 다음과 같이 이끌어내었습니다. 첫 번째는 역동성의 원리입니다. DNS의 수학학습 6단계를 보면 자유놀이부터 공리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활동은 수학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DNS의 수학학습 원리는 앞서 말한 대로 삐아제의 발생적 인식론을 기초로 하고 초등학교 아이들의 경우 구체적 조작기에 포함되므로 구체물의 조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놀이나 게임에서의 활동은 역동성의 원리를 통해 수학을 학습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론 구성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구성성의 원리는 수학의 학습에서 구성이 분석에 선행해야 된다는 원리인데 구성이란 물체를 만들거나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고 분석이란 물체를 분해하거나 세부를 검토하는 일 또는 어떤 근거를 묻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DNS에 따르면 구성적 사고는 구체적 조작기에, 분석적 사고는 형식적 조작기에 일어나며 분석적 사고는 형식적 조작기 이전의 아동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실제로 초등에서 다양한 도형을 지도할 때, 삼각형을 지도할 때 삼각형에 대해 먼저 배우고 변이나 꼭지점을 공부하게 되고 입체 도형에서도 입체 도형의 이름, 모양을 먼저 파악한 다음 모서리나 꼭지점, 높이의 개념을 학습하게 되는데 이는 구성성의 원리를 기초로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수학적 개념을 제시할 땐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가능한 변환시켜서 다양하게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삼각형을 지도할 때 세 변과 세 각이 있는 길이와 모양, 높이가 다른 여러 가지 삼각형을 지도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개념의 일반화에 도움을 준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요.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는 그 개념을 가능한 한 다양한 구체물을 통해서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각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개념 형성의 일반화에 도움을 준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평행사변형을 지도할 때 종이로 직접 만들어 보기, 칠교판 여러 개로 평행사변형을 구성해 보기, 패턴 블럭에서 평행사변형을 찾아보기, 기하판에서 고무줄을 이용해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보기 등 지각적으로는 다르지만 구조적으로는 동일한 형태의 구체물을 활용하여 지도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원리들은 실제로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특히 다양한 변수를 제공해야 된다는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나 가능한 많은 자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는 이전에서 학습한 수학학습의 귀납적 추론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제시는 아동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일 내의 기하학습 수준 이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